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S 머트리얼즈가 장중에 20%대 강세를 보이는 구간까지 올라갔는데 종가 기준에서 13%에 마감이 됐습니다. 혹시 고가에 물리신 분 없겠죠? 그쵸?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주식은요,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이게 고가 구간에 있다는 건, 그쵸? 5일선과의 이격도를 보시면 돼요. 자, 아무리 신규 상장주라도 5일 안에, 그쵸? 어떻게 됩니까? 5일만 딱 지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되면 5일 이평선이 밑에 생기죠. 그렇죠. 최소한의 이격도를 보고 매매 그 구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쵸. 만약에 주가가 5일선을 딛고 간다. 그쵸. 딛고 추가 상승을 한다 했을 때는 이 고가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고가가 57,000원이고 5일선이 지금 35,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20%, 마이너스 20% 땡기면 거의 한 마이너스 40% 정도 나오죠. 그쵸. 내가 고가에서 뭐 상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요, 당연히 손절 구간을 잡고 해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고가에서 나오는 추격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앞에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LS 머트리얼즈의 지금, 그쵸, 종가에 나온 시가총액이 3조 원입니다. 3조 원, 3조 700억에 마감이 됐는데, 자, 오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대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치를 기준해서 지금 주가가 3조 원이니까 말도 안 되는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시장에서 돈이 벌리는 종목들은요, 그쵸? 자, 요런 종목입니다. LS 머트리얼즈, 그쵸? 고가 돌파하고 신고가 만들면서 날아가죠.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HLB, 그쵸? 오늘 급등세를 보였죠. 그쵸? 지금 며칠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계속 이것도 지금 신고가 만들고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물량을 소화하는 구간이 한 번쯤 나올 겁니다. 그쵸? 내일 정도 되면 물량 소화하는 구간 나오고 다시 재매수 구간 잡았을 때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을지 추가 상승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게 아니라, 그쵸? 조정 구간에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해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신규를 잡는다. 그러면 신규를 잡아야 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이든 종목의 크기, 사이즈, 상황, 성장에 대한 여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모두 다 포함하더라도 어떤 종목이든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다시 그 지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있고, 그 돌파하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의 공략을 하는지가 수익을 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고가 구간에서는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막 3년 보유할래, 5년 보유할래,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 그쵸? 이 구간에서 내가 여기는 매매가 안 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그쵸?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하고 싶은 거 저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을 하되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을 하게 되면, 그쵸? 쓸데없는 보유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심리가 무너집니다. 주식 투자에서 심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자, 그러면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 자, 신고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그쵸, 고가에서 매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차익 매물입니다. 악성 매물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한번 흔들 수 있다. 근데 그 한번 흔드는 과정에서 흔드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재매수해서 다시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더 커집니다. 저는 어저께 매수를 해서 오늘 아직 매도를 안 했습니다. 그쵸? 아직 매도를 안 했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LS 머트리얼즈가 비싼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매도를 안 한 이유는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주식을, 그쵸, 고가에서 매물 좀 나온다고 매도하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올라갈 때 매수한다. 그래서 내려올 때 매도합니다. 그쵸? 수익을 조금 덜 먹더라도요. 자, 그러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할지, 그럼 매도하고 어느 정도 가격대에 다시 잡을지, 그쵸?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
그쵸? 이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갈 텐데 간단합니다. 강프로의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공략합니다. 뭐 90%는 뭐 다른 거 하고 뭐 10% 신고가 한다. 아니면 90%만 신고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목,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 중에서 시장 주도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냐? 일단 그 LS 머트리얼즈 먼저 보면요. 자, 내용 보세요. 12월 18일 어저께죠. 그쵸? LS 머트리얼즈가 8시 50분에 신호가 나갔고요. 정확히 어저께 그쵸?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상한가 마감이 됐으니까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고가 돌파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가에서 매물이 나온다고 한들 그쵸?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도 내가 위에서 그쵸? 내일 가서 5%를 덜 먹는다고 해도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게 수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8시 50분에 정확하게 12월 18일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매매가 진행됐으니까 어차피 내 매수가는 33,650원이다. 그러면 지금 45,000원에서 내가 5만원에 팔 수도 있고 더 높게 팔 수도 있고 지금 가격보다 더 낮게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저가 못 잡는다. 그쵸? 제가 저가를 잡을 수 있었으면 여기에 잡았겠죠. 근데 저가 못 잡고 고가 못 잡는다. 하지만 몸통만 먹어도 이틀 동안 몇 프로입니까? 그쵸? 40%에 달하는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쵸? 며칠 만에 5% 10%를 못 먹는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종목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쭉 올려서 보면 12월 14일 지난 목요일이에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조정이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저 정확히 12월 14일 그쵸? 12월 14일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그쵸? 시가에 진입을 했으니까 14만 1,700원 그리고 다음날 20%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26% 종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4% 정도가 하락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쵸? 자,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신고가를 만들면서 시세가 나오죠. 그쵸? 신규 상장주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쵸? 자, 에코프로를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죠. 근데 그 성장성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쵸? 단순히 전망 말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주가예요, 주가. 자, 보세요. 정확하게 22년 6월 그리고 7월 달부로 0.75%의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에코프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할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성장률을 할인시키는 그런 요인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장률을 할인시키는 할인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죠. 왜? 먼저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주가는 이렇게 가격이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지는 걸 보고 매도를 해요. 고가 못 잡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구간 보내고 신고가 다시 갔죠. 이게 언제예요? 1년 뒤입니다. 1년 뒤.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그쵸?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 거죠. 항상 신고가 구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내용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물리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손절매가 커지고 그쵸? 어느 가격대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제가 소통방을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또 나갑니다. 자,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 그쵸? 이 내용을 제가 함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LS 머트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오늘도 13% 상승 마감이 됐다. 시간의 거래에서 알아서 거래되겠죠. 하락할 부분이 조금 나오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오르는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일은 시가에 매도할 수 있다. 왜? 시간에서 올린다는 건요. 그쵸? 주가를 다시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날 털어 먹어야겠다.
이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차라리 빼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시간에서 올리게 되면 그쵸? 뭘 해야 돼요? 매도하는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쵸?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 가격을 기준해서 내가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 돌파 구간을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쵸?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조건 가격을 잡고 그리고 2주 안에 내가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LS 머트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조금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근데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수가 너무 적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여기 이 종목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도 됐고 시장이 녹록치 않아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에서 대박이 터지고 신고가에서 주도주가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더 많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연말 연초에 이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는지를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